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예측하면서 또 오늘장 정리해 나가면서 어떤 종목에 포인트 맞춰야 되는지 분위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을 많이 줄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하락 종목이 코스닥 내에서 1,300개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자, 오늘 짝에 거래대금 싣고 올라온 종목 가운데서는 이 거래대금 싣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징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현대 로템, 2위는 LNF, 포스코 홀딩스, EV 첨단 소재. 자, 오늘 다른 섹터에서도 종목이 등장하게 됐는데 여전히 2차전지 쪽의 비중은 높습니다. 자, 오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과 더불어서 한 종목 좀 꼽아서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되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EID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 이후에 다시 한번 큰 반등세까지 보여주면서 사실 이틀 동안의 어떤 주가의 변동폭만 놓고 보게 된다면 거의 60%가 플러스 마이너스 60%에 가까울 정도로 극단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증거금 100%짜리 종목군들 중에서 급작스럽게 거래량 없이 상한가를 간다든지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시간 외에서 급락이라든지 또는 하한가에 준하는 어떤 그런 하락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 지금같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중소형 개별주 시가총액이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 급등과 급락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 로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거나 특징적 뉴스 나온 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 전차 수출에 대한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의 규모가 뭐 8,000% 이상 급증하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년 동분기에는 실제 그 매출의 규모가 100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할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8천억대가 좀 달성되다 보니까 이 수치적으로 상당히 좀 높은데 실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가 이제 국가 간의 거래가가 대략적으로 한 87억 또는 이제 90억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의 어떤 대수가 조금 많이 공급이 되거나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기별 특정 시점에서 실적이 좀 크게 잡힐 수가 있는데 이 실적이라는 것이 꾸준하게 점진적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또 앞으로 해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뷰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되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이제 오전장 방산주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 발생했었던 천연가스라든지 그 외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급등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됐고 또 식품 관련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현재 지난 18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모 언론사의 단독 속보로 일단은 경남 모 지역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정말 수백 대가 이제 이동 중에 있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어떤 속보가 나왔고 다소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무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폴란드 쪽으로 이제 수출인지 지원인지 이제 불명확한 상황에서 다소 시장에 좀 의구심을 일으켰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면 이제 언론에 두 가지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허용을 하지 않으면 폴란드에 수출된 무기는 그 외 다른 국가로 수출되거나 이용될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지금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약 한 400만 발에 가까운 무기를 지원을 해줬고 그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수출해 온 것이다, 수입해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무기를 지원해 준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자신들도 북한에 대해서 기존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고 또 한국과 러시아 간 어떤 수교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기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북한에도 자신들의 무기를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현재 동해상에서는 사실상 폭격기가 지금 현재 훈련 중에 있고 이런 이슈가 좀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좋긴 좋겠으나 일단 방산주의 어떤 움직임과 같이 모멘텀이 덧붙여지면서 사실상 좀 오버슈팅격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종가가 31,800원으로 마무리 지어졌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내일서부터는 3만 원대를 지켜주는 것이 그나마 다시 한번 반등이라든지 저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추세적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3만 원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소 조금 아쉬운 어떤 음봉이라든지 하락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다시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만 그러면은 관련 이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키우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전쟁 관련 이슈로 움직임 바 있는 원자재 섹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실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워낙 이슈다 보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스윙으로 넘기지 말아야 될 것이 최근 같은 이제 엠폭스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죠. 네. 자, 사실상 이 질병 테마는 이 방송상에서 좀 말씀드리기 좀 불미스럽지만은 좀 안 좋은 어떤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이 실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정말 신속히 시장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고 이것 자체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즉 예를 든다면 자 앞서 정부 차원에서의 답변이 뭐가 나왔냐면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의 반응을 보고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앞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엄포를 놓은 이상 말을 쉽게 바꾸는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기조를 좀 유지해 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 차원에서 어떠한 정부 답변이 나오는지를 내일 오전 장 전까지 속보로 좀 전달되면 조금은 아쉽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좀 어떤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는 주시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네, 일단 맞습니다. 조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답은 여기서 찾아야죠. 종목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니까요. 바로 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해볼 지금 이 순간에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OCI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일단 OCI 종목은 어찌 본다면 상당히 좀 고가권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저에게도 좀 많은 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좀 요청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다소 그분들께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고 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OCI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고 반도체용 역시 마찬가지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그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과독점을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어찌 본다면 중국은 그 과독점의 행태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솔라 패널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과독점 상황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하나솔루션이 가장 대표적으로 큰 수혜를 보고 있으나 또 OCI 역시 마찬가지로 폴리실리콘 가격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좀 같이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이슈가 있겠죠. 자, 5월 1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OCI가 OCI 홀딩스와 OCI로 일단은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약 한 달여간 거래가 정지가 되고 5월 29일자로 다시 재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비율 자체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69%의 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즉 내가 지금 현재 100주를 갖고 있으면 OCI 홀딩스 69주를 받게 될 것이고요. OCI는 31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또는 그 전까지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중요한 점은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갈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존의 OCI와 삼용이 같이 새롭게 인적 분할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또는 특수화학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 11만 원 지켜줘야 됩니다. 자, 11만 원 가격 매우 중요한 지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0만 5천 원 못 지키면은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될 것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짧게 13만 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공략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오늘 장 마무리한 이후에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평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잘 버텨준 편이었지만 코스닥 쪽에서의 하락폭은 오후에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크게 낙폭을 회복하지 못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바이오 비중이 높은 쪽이 코스닥인데요. 외국인 쪽에서의 투매 성격의 강력한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오후장 특히 코스닥 쪽 힘들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수급, 환율, 종목 차례차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어떻게 지수는 마침표를 찍었을까요? 0.46% 크게는 안 밀렸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63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점 대비로 10포인트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그래도 마무리가 된 거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장중 저점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884선인데요. 오늘 거기에 비슷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락폭은 2% 넘겼고요. 2.59% 885선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 지수 하락했고 코스닥 쪽이 훨씬 더 하락폭이 컸다. 코스닥 안에서 1,300개 가량의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가 된 걸로 일단 흐름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늘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이 판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매도로 외국인이 출발하긴 했지만 장중에 오후장에 2시 구간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매수 전환된 이후에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3시 넘어가면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규모는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1,00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로 오늘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코스피 안에서의 포지션은 확인이 됩니다. 반면에 개인 기관은 매도 대응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매도세가 오늘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 내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4월 6일에도 2천억 원 가량의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달 들어서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3천억 원 가량의 매도 후에 장중에는 4천억 원을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기관도 여기에서 동참한 가운데 코스닥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점검을 해드렸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1322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국내 무역 수지 적자라는 내부 요인 때문에 원화 약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IT 업종 차갑게 움직임 나왔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각계 전투가 흘러나왔습니다만 특히 이 코스닥 내에서의 하락폭에 좀 눈길이 좀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LNF가 8%나 빠졌습니다.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이를 해석하는 움직임도 많았는데 거래 동반해서 크게 흔들림 아래쪽으로 나왔다는 부분은 짚어보시고요. 하지만 오늘 장 중에도 코스닥 흔들리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흐름도 많이 관심이 가셨을 텐데요. 큰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외국인 쪽의 매수세도 장중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에코프로 BM 보합권 에코프로는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강한 쪽도 물론 있었습니다.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신조선과 동반하면서 그리고 흑전 키워드를 아는 조선기자재 쪽은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된 구간이기 때문에 장중에 흔들림이 있는 쪽도 물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상승폭을 대다수 반납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당 관련 이슈와는 금융섹터가 그래도 선전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유틸리티 관련주도 마지막으로 보시면 한국전력, 한전기술,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내부적인 모멘텀이 부각된 구간에서의 움직임 나왔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한 질문을 먼저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코스닥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봐야 될지요? 분석 바로 들려주시죠.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거래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주식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래를 멈출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시간에서부터 사실상 증거금 100%짜리라든지 또는 이제 부실주 같은 경우 순간적인 급등을 보인 종목군들이 시간 외에서 급락 또는 하한가 수준을 보여줬었고 오늘 장 초반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사실 시장에는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뭐 정치적인 이슈로 봐야 될런지 무엇으로 봐야 될런지 다도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점은 이제 한국과 러시아의 이제 갈등, 거기에 북한까지 끼어든 상황에서 다시 또 미국까지 힘겨루게 들어갔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도 선택 못하고 저것도 선택 못하고 모두에게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것 자체가 이제 금융시장에 전방위적으로 다 조금 아쉬운 좀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없이 특히 100억 원 이하로 정말 순간적인 상승세와 또 급락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트레이딩을 하시건 스윙을 하시건 중장기를 하시건 간에 되도록이면 증거금 100%짜리 종목 또는 지금 현재 최근에 뭐 감사 보고서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었다든지 또는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가 풀렸다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되도록 보유를 안 하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그래도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순간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뭐 급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일단 그런 어떤 종목이 발생했을 시에는 내가 손실이 몇 %든지 간에 일단 갖고 있는 물량의 최소 50%의 비중을 정리를 하시고 그 종목이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내가 손실 확정 지은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는 쪽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내 계좌의 종목 수를 줄이고 현금을 좀 늘리면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은 AS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주신 종목 가운데 네. 물론 목표를 달성하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의 지수 상황을 가늠하면 지금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전략을 일단 전체적으로는 조언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방송에 나가면서도 항상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는 매도한 종목을 다시 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매도한 종목을 못 삽니다. 손절도 못하고 손절한 종목을 다시 상승한다 할지라도 다시 못 삽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일단 안 좋다라고 한다면 손실이든 수익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주 적게 전체 운용자금에 영향을 적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습관을 좀 들이실 필요가 있다. 목표가는 어디까지나 뭐 80년대, 90년대 나왔었던 뭐 1,000원짜리 목표가 2,000원, 10,000원짜리 목표가 10만 원 이렇게 잡는 것 뿐이지 현실 세계에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트레이딩,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트레이딩이 반드시 결부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AS 종목 가운데 궁금한 종목이 2차 던지 카테고리 안에 드는 하나 기술입니다. 이 종목은 그 기술적으로 주신 목표가도 뛰어넘은 구간이긴 한데 오늘 장에서는 조정이 나왔고요. 2차 던지 쪽에서의 흔들림도 감지되는 구간이라서 궁금합니다. 보유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제가 어제 출연을 했으면 매도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날 출연하는데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를 못 갔거나 상한가에 근접한 시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상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는 시간에도 상한가를 못 갔다 그럼 일단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날 갭 띄우면 어떡하냐 더 가면 어떡하느냐 또는 이화정유처럼 그런 식으로 갑자기 상한가를 연이어서 또 가면 어떡하느냐 그럼 그때 가서의 문제고요. 지금 당장 내 계좌에 들어온 수익을 일단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일단 앞서 제시해드린 대로 아직도 안 팔고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지금 현재도 그래도 수익이실 테니까 최종적으로 내일장 기준 했을 때 78,500원 정도 마저도 못 지키면은 그래도 수익을 되도록 좀 챙기는 쪽으로 내가 매도하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다시 저항 가격과 지지 가격을 찾으면서 재매수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네. 텔레칩스 역시 수익권이긴 한데 이 종목 역시 오늘 고점 쓴 종목입니다. 내일 챙기자 조언해 주실까요? 그나마 다행인 종목이죠. 오늘 윗골이 길게 단 종목군 중에서 정말 오늘 시가마저 이탈해가지고 정말 투매가 나온 종목군도 다수인데 이 종목은 그래도 오늘 대략적으로 17%까지 상승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종가상 6%로 마감을 지었는데 자, 반도체 팹리스 회사입니다. 일단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MCU, MCU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전력 반도체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 부분들까지 그 외에도 많은 벤더들에서 요청하는 반도체를 설계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삼성전자가 연내 반도체 기업의 M&A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뒀는데 팹리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섹터 또 그 카테고리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로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십시오. 투자보다는 지금은 트레이딩이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시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 나이는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오늘 힘든 하루 보내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나스닥 쪽에 선물은 하락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도 더 꼼꼼하게 전략 준비해서 여러분의 마감 파트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